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창비 교과서의 함께 탐구하며 공동보고서 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제 공동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쓰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걸 쓰면서 주의해야 하는 쓰기 윤리 아니면 장문 관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동보고서에 관련된 좀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부터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뭘 쓸 거냐 이거부터 정해야겠죠. 바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자, 이 주제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정말 나만 관심 있는 주제 또는 그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먼들과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좀 공유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것인지 목차를 구성하면 됩니다. 이 목차를 구성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서 써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수집할 때는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이나 직접적인 방법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료를 수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조직하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고 조직을 할 때에는 이제 선정한 자료를 이제 분석한 뒤에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복합양식 자료의 활용 방법을 계획을 해야 합니다. 복합양식 자료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하면 되죠. 자, 이 작성을 할 때에는 역시나 공동 보고서라는 거, 같이 쓰는 보고서라는 걸 고려를 해서 각자의 의견과 관점을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동보고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켜야 돼요. 이 쓰기 윤리라는 거는 이미 이제 과거에 여러 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부분이겠죠. 하지만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쓰기 윤리,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써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보고서의 그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실험 보고서입니다. 실험의 과정이나 결과 따위를 보고하는 글이 되겠고요. 관찰 보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를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 내용을 담은 글이 되겠고요. 다음 답사 보고서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한 내용을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 정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서는요, 일반적인 형식을 좀 갖추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표지. 이 표지에서는요, 제목과 부제, 작성자의 소속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목차에서는 이제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어서 각 장의 장, 절, 항 이런 식의 제목과 쪽수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이제 서론에서는 연구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밝혀야 되고요. 또 연구한 시기나 연구의 대상 또는 연구의 방법 같은 거 갖추어야 됩니다. 본론에서는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좀 이제 밝혀야 되고요. 다음 결론에서는 이제 연구한 내용을 좀 요약해주고 그거를 소감을 하고 좀 이제 사람들에게 재현할 것들을 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바로 그 참고문헌입니다. 그래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는 것, 요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의 일반적인 형식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는 뭐 당연히 출제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무엇을 정했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 본론, 결론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죠. 목차에 이런 거 빈칸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여러분이 채우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복합양식 자료. 아까 선생님이 복합양식 자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복합양식 자료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 그래프라든지 뭐 순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자료를 인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글을 쓰면서 어떤 글쓰기 방법을 썼는지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문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보고서의 장문 관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라는 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써오면서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 무엇이냐?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을 해야 될 겁니다. 객관적인 태도 중요해요. 어느 한쪽 관점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야 보고서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서, 주제 선정하고 목차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조직하고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라 그래서 연구 목적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뭐 방법, 대상, 연구 결과, 뭐 결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목록, 우리 출처라고 했죠. 이거를 또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장문 관습을 지켜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영상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보고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나눈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1번 연우.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많은 사람이 본 자료가 더 중요하니까 조회수가 가장 높은 블로그글부터 참고하자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조회수라든지 인기 같은 지표는 이 보고서를 위해서 그렇게 막 적절한 건 아니죠. 일단 출처가 분명한지 그리고 내용이 정말 전문적인지 이런 것들 정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좀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신뢰성이라는 거 요거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도 좀 살펴볼게요. 관찰이나 실험 같은 방법도 절차를 잘 지키며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관찰이나 실험은 이제 뭐 주제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직접 간접, 여기에서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3번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주제와 관련 없거나 믿을 수 없으면 안 되니 신뢰성을 먼저 판단하며 자료를 선별해야 돼.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많이 수집하는 것보다 신뢰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적절성이나 뭐 이렇게 관련성도 중요하고요.
4번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죠 여러분? 전문가와 면담하는 거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 그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청소년들의 소비 실태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합양식 자료라든지 이렇게 글의 그 목차 구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주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공동보고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니까요. 꼭 같이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